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머니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학교별 내신 문법 분석 중에서 경원중학교 3학년 문법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됐던 문제는 28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문법 문제가 30% 정도가 모든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고 고등학교에서도 가장 잘 내는 문제죠. 어머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등부 자녀분들 두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개수 문제라고 그래요. 개수 문제가 뭐지? 라고 얘기할 텐데 개수나무인가 뭔가 이렇게 되는데 개수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고르시오. 그래서 2개,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문제를 우리가 개수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3개, 4개, 5, 6, 7, 8, 9, 10, 11개네요. 그죠? 11개의 문장을 분석해가지고 그 11개 문장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풀기 위해서 11문장을 분석해야 되니까 타임 컨수밍, 시간 소모도 굉장히 많은 문제 유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나올까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또 중학교 교과 과정에는 그래머 포인트라는 게 정해져 있고 투부정사 나온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명사용법, 그럼 명사용법만 주로 학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죠. 학교에서 좀 심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형용사 부사적용법을 포괄적으로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분사 나오면 현재분사 배우고 조금 학교에서는 현재분사 동명사 비교하는 문제까지 출제하고 이 정도가 이제 일반 중학교에서 출제하는 패턴이 되겠는데 경원중학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지금 현재 서일이 가장 어려운데 서일은 요즘은 좀 쉽게 내죠. 쉽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경원중학교가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구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구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스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기출로 나왔던 문항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는 문항을 뽑았습니다. 한 문장씩 뽑아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분석을 하려니까 11개나 되기 때문에 이 한 문제 포기하고 말지 애들은 쉽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이틀 이렇게 되겠죠. 이틀. 자, 일단 해석을 먼저 하고 분석할게요. 제인은 학생입니다. 그의 제인의 책이죠. 책을 네가 찾았던 그 학생이다. 아이들 축구를 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뭐였습니까?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have lost, 잃지 않았다. 약간의 무게도. haven't you? 그렇지 않니? 라고 되죠. 이 문장은 문장의 레벨만 보면 중학교에서 커버되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장의 패턴에 속하죠. 중1 학생도 이 정도 문장은 다 아는 거죠. 굉장히 쉬운 문장이 되겠는데 그래머 포인트는 어떻게 실제로 문제가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중학교 2학년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교급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고고 어머니들도 이거 외울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4가지가 나오죠. no more than. 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머 포인트를 알아야 되냐. 이 중학교 과정에 안 나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것이고 성문, 기본, 또 성문 종합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관용구죠. 비교급이 들어가는 관용적 표현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로 시작되는 거 2개, 낫으로 시작되는 거 2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세븐 북스라고 넣어보겠습니다. 7권의 책이라고. 그러면 7권의 책보다 더 많지 않다. 7권의 책보다 덜 하지 않다. 이렇게 되고 7권의 책보다 덜 하지 않다. 이게 나다하고 노우의 부정이 안 돼요. 한국말로 봤을 때는 똑같은 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no more than은 only라는 뜻입니다. only 단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지 7권 이렇게 되죠. only 7 books 이렇게 되는 표현이고요. 여기 no less than 7 books는 나는 일주일에 7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면 7권의 책이나 이렇게 as much as many as 여기는 7권의 곡이 셀 수 있으니까 as many books as many
as seven books. 그래서 7권이나 많은 책을 나는 읽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 less than은 as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less than은 not은 as로 갑니다. 보통 t 운을 맞춰주는 거죠. 가군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not이니까 as로 갑니다. 그래서 less의 비교급은 least죠. 그래서 요 표현은 뭐하고 같냐면 at least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7권의 책이 되기 때문에 7권 이상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7권 이상의 뜻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not more than은 not이 as로 가니까 more의 최상급이 most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그래서 and most가 되는 거예요. and most는 많아봤자 이런 뜻이거든요. 많아봤자 하니까 많아봤자 7권의 책이니까 7권 이하의 책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표현은 at least는 아시잖아요. 적어도라는 표현. and most를 아시잖아요. 고작해야 많아봤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이렇게 4개를 학교에서 배웠고 이게 서술형으로도 밑줄 치고 빈칸에 한글 주고 작문할 때 밑줄 치고 쓰는 문제로도 출제가 중2, 중3에 동시에 다 됐던 유형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1번 문제는 틀렸나요? 안 틀렸나요? stay는 자동사니까 she was stayed 그럼 이게 틀린 거가 될 것이고 stayed 대어가 부사니까 여기가 in 대어 그럼 이것도 틀린 것이고 이렇게 분석을 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단어와 단어의 연결 문장과 문장의 연결 단어의 쓰임새 하나까지도 정확히 맥락에 맞춰서 분석을 하는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정확하게 출제한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실제로 스스로가 정확하지 않은데 건성건성 배우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강남과 이쪽은 포스킬이다, 글로벌 인재다, 디베이트다 이런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상위권 10%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요. 실력 자체가. 그런데 문법 파트라든지 어휘 파트라든지 아니면 문장 분석력이라든지 세밀한 어떤 중위법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문제 유형에 문장 심화 분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현상이 중3부터 발견이 되기 시작하고 빠른 경우 중2부터 시작되죠. 흔들리기 시작하죠. 영어가 너 영어를 10년 했는데 왜 이걸 틀려갖고 오냐 이런 얘기를 집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중3 되면 너 왜 더 틀리냐 이렇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 왜 틀리니 엄마가 시험 봐봐 이렇게 되고 이제 가정이 불화가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애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가정의 불화는 이 문법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 자, 제이는 학생인데 자, 이 문장을 두 개로 써야지만 제이는 그 학생이고 너는 찾았다 허북이었겠죠. 원래 그녀의 책을 찾았다. 이 허북이 나가서 후즈북으로 나가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의 패턴으로 제이는 학생이다. 네가 그녀의 책을 찾았던 그 학생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소유격인데 소유격이 명사를 가져왔어요. 후즈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고 덩어리니까 같이 나갔죠. 그럼 북이 지금 파운드의 목적어였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는 비어 있겠죠. 여기에 파운드 it을 써가지고 틀린 문제도 또다시 출제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틀리지 않은 맞는 문장이다. 자, 이것도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고요. 잘 낸 겁니다. 왜 잘 냈냐면 우리가 문제를 잘 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예요.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워서 그런 문제를 잘 낸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난이도는 절대 높지 않은데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인지적 오류를 착각에 의해서 또는 서두르다가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낸 문제.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인데 3번이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이들, 어떤 학생들이죠? 축구를 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달려갔습니다. 공원으로 이렇게 되죠. 전혀 처음에 보면 at first sight 첫눈에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이 완벽한 문장을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자, 이 문장의 시제는 len이에요. len. 현재다, 과거다. 그렇죠. past tense.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present tense. 현재 시제가 지금 사용되고 있죠. 두 개는 지금 축구를 하기를 원하는 거와 공원에 달려갔다는 같은 동일한 사실을 나타내요. 동일한 사실이라는 건 말하는 시점이 같다는 거고 말하는 시점, 포인트가 같다는 건 동일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wanted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lay soccer 이런 것도 보셔야 되죠. 운동명 할 때 운동식사 질병은 관사를 쓰면 안 돼요. 어나 더를 쓰면 안 돼요. 무관사.
반대로 악기 명의할 때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올 때는 반드시 더를 써야 되죠. 악기일 때는. 그래서 운동, 식사, 질병, 관사가 안 쓰인다. 이런 거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CJ1치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려보면 많이 틀리고 선생님 이거 맞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디가 틀렸어요? 라고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선지가 바로 3번이었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를 쓴 거고요. 약간의 무게를 너는 잃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haven't you 이렇게 나오죠. 자, 너는 약간의 무게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서 you haven't lost some weight. haven't you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왜 까다롭냐면 좀 보실게요. 자, have not으로 썼어요. have not으로. have not으로 썼으니까 여기서 haven't you로 쓰면 안 되고 have you로 써야 되니까 이 문제는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문제. 그래서 이게 틀렸으니까 쉽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데 왜 이 문제도 어렵냐면 이게 부정문이잖아요. 자, 부정문이잖아요. 부정문이니까 some 써야 돼, any 써야 돼, any 써야 돼요. 라고 이게 틀렸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더 헷갈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는 any를 써야지 some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some이 약간의 라는 의미로 쓰이고 부정문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무게도 안 잃었다. 너는 전혀 살이 빠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문제는. 약간의 무게를 너는 잃지는 않았어. 그래서 좀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면 전혀 안 빠졌다는 거고 약간 안 빠진 것 같아. 라는 뜻을 쓸 때는 쓸 수가 구어체에서는 허용이 되는 범위에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껴도 틀린 선지로 선택지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분석해 볼게요. 5번도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문제거든요. 자, 달리고 있다 행복하게. 여기서 해피야 해필리야 형용사야 부사야 이런 거 많이 오감각 동사 알잖아요. look, sound, hear 이런 거 look, smell, taste, sound, feel 그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잖아요. She looks happy. happily 하면 틀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게 나온 건데 이게 완전 자동사죠.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라는 건 뭐죠? 뒤에 어떤 명사나 형용사나 다시 말하면 보호나 목적어가 동반이 안 되는 그 스스로 완전한 표현을 완전 자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있는 양들이 달리고 있다 행복하게. 너무 부드러워요. 들판에 여기 복수고 양도 복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실 게 뭐냐면 이 sheep은 피시하고 같아요. 단수 복수 동형이죠. deer하고 같아요. deer. 단수 복수 동형이에요. 단수 복수 동형. 보통 이제 동사 변화형을 가지고 arise, arose, arisen 또는 rise, rose, reason이라든지 아니면 줄어들다 shrink, shrank, shrunk 이런 중학교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동사 변환 문제로 have pp 문제에서나 다양한 동사 활용 문제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명사를 가지고 장난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수복수 동형이잖아요. 단수복수 동형. people도 아시겠죠? 이건 단수복수 동형이 아니고 뭐죠? 복수로만 쓰이는 단어가 되겠죠. people은요. 그렇죠? 단수는 person이잖아요. 이렇게 단어를 하나 외울 때도 세밀하게 단어를 정확히 분석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ships가 아니고 ship이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보인다. 매우 젠틀하고 친절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지금 선생님이 찝어드렸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 문제는 뭐가 되냐라는 거죠. 이것도 단어를 출제한 겁니다. 어떤 단어? peopl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출제한 겁니다. 해석해봐요. At first glimpse. 힐끗 보면 전혀 틀리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 그들은 보인다. 매우 젠틀하고 친절한 사람들처럼. 안 틀린 거죠. 그들이 단수다 복수다 플루럴. 복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처럼 보인다. 이것도 당연히 단수가 와야 된다. 복수다. 요거는 이런 거 배웠잖아요. He is a boy. 그는 소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he가 they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연습 많이 했을 겁니다. 패턴에서. they야 boys 이렇게 해서 주어와 보호 또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 그래서 보호는 설명하는 말이죠.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보호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인데 일치관계를 나타내 줘야 돼요.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로 일치관계를 나타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그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복수가 돼야 돼요. 복수면 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좀 디스턴스, 거리를 만들기. people 하면 틀린 거 다 알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젠틀하고 친절한 사람들처럼 보인다가 됐기 때문에 어를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원중학교 3학년에서 문제가 보이냐 보이즈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래머 포인트가 맞나요? 나와야 되나요? 어떤 어머니들은 중3이고 그러면 중3 그래머 포인트가 나와야 되고 또 4, 5, 6과 시험범위면 4, 5, 6과 그래머 포인트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3이라는 건 중3 이하의 전 과정이 출제 포인트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또 상위권들은 대부분 고2, 고3까지의 그래머 포인트가 포괄돼서 중3 과정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땡겨서 가르치시니까 출제 범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3에서 100점 맞으려면 또는 한 개 틀리려면 고2, 고3 영어가 거의 끝나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물론 안 그런 학교도 있어요, 좀 쉽게 나오는 학교는. 근데 중3에서 난이도 세게 내는 학교들은 고2, 고3 영어가 끝나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만점 맞거나 한 개 틀리거나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치 문제가 나왔어요. 6번 문제, 일치 문제. 그래서 끝냈고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어떤 문제가 나올까?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말할 거예요. 너에게. 그래서 for를 써서 틀린 문제거든요. 이건 사형식 문제이죠. tell.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그래서 간목, 직목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말할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너에게. 원래 여기가 you가 있었겠죠. 너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그럼 간목, 직목이고 간목이 뒤로 넘어갑니다. 간접 목적어가 뒤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to가 와야 되는 포가. to는 일반적으로 쓰시면 되고 포가 와야 되는 경우는 보통 중학교에서는 make by 두 개를 많이 다루죠. make by. 그런데 고등학교에 넘어가면 get하고 cook까지 들어갑니다. make by, get, cook. 만들어주다, 사주다, 얻어주다, 요리해주다. 요거 네 개의 단어는 for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ask, 또 inquire, 묻다는 뜻이죠. inquire. 얘네들은 of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말할 겁니다. 너에게 to를 쓰셔야 된다. 그래서 for를 써서 틀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분석을 좀 잘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선지, 이게 나오는 선지들은 만만한 쉬운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8번에서 every와 each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every와 each는 단수 취급하면 단수명사 쓰고 동사도 단수 동사 써야 되고 대명사도 받을 때 단수 대명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every와 each는 세 가지 단수 취급하죠.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 동사, 그걸 받아주는 대명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every boy has to, every boy has to do their best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their best를 쓰면 안 되고 이 대명사도 his best로 단수로 일치시켜야 돼요. 동사도 단수. every boy, every 다음에는 그렇죠. boys 하면 안 되고 boy 단수가 해야 되고 하나, 둘, 셋 트리플 포인트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every와 each는 이해가셨죠? 자, 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걸하고 보이가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every 단수고 every 단수인데 그럼 단수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두 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has가 틀리고 have가 아닐까?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예요, 지금. every는 이게 몇 개 붙었든 신경 안 써요. 단수명사 보고 이 전체를 통합해서 단수로 받는다라는 포인트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훈련이 안 되고서 시험장에서 열심히 해서 응용해서 네가 점수 맞아봐. 넌 똑똑하잖아. 엄마 아빠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너 이 정도 못해? 이런 걸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어렵습니다. 우연히 찍어서 맞추시면 계속 맞출 수가 없어요. 자, 9번, 10번, 11번인데 11번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별표하고 고난도 탭스 900 넘어야 되는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드리다 보면 여러분 토플도 많이 하시는데 토플에서는요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as foreign language예요. 외국어로서 영어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토플에서는 그래머 영역이 빠져 있습니다. 토플 가르친다는 교과가 아니라 그래머를 넣긴 하지만 토플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 또는 선생님들의 기본적으로는 그래머 베이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라이팅과 스피킹이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 구조만으로 주로 토플 베이스된 학원에서는 그래머를 가르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배운 포인트들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삭하는 선생님마저도 실수하는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나는 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사역동사죠. 시켰습니다. 내 친구에게 내 차를 운전하도록.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 원형부정사니까 괜찮죠. 이 문제도 학생들이 틀리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슬리피가 아니고 슬립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학생들이 물어보던데 이 단어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의미 자체가. 슬리피는 졸린이라는 뜻이고 어슬립은 뭐죠? 잠든이라는 뜻이에요. 잠든.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I fell asleep, I fell asleep 이렇게 쓰는 거죠. fall을 쓰는 거예요. 과거형 fell을 썼습니다. 난 잠들었다 이런 게 얘기가 되고 난 이거는 졸리게 되고 있었다, 졸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표현이고 의미상의 slightly 약간의 차이만 있는 거죠. 자, 됐고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자, 10번은 그는 공부한다. 수학을 훨씬 더 열심히 뭐보다 그의 친구들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또 분석을 좀 해보시면 그는 공부한다. 수학을 더 열심히가 맞고 비교급을 강조하려고 much, far, even, still, a lot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much, far, even, still, a lot은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괜찮죠. 자, 그의 친구보다 이것도 딱 들어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맞는 문장이 되겠고 어렵지 않은 레귤러한 문제가 되겠고 중요한 건 바로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이거 말고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더 있어요. 클레버라는 단어도 있는데 요건 다시 또 인강을 찍을 겁니다. 클레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클레버의 비교급은 뭐 클레버예요? 클레버러예요, 어머니들. 벌써 헷갈리죠. 이미 오래전에 너무 돼가지고. 클레버의 비교급은 클레버러예요. 비교급. 근데 he is more clever than wise 이렇게 쓰게 되면 클레버러가 맞는데 클레버러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more를 쓰셔야 돼. 왜냐하면 동일물 비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가 더 똑똑하다, 현명하다. 원래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다른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것끼리. 그렇죠? 우리 집이 너 집보다 작다, 크다. 그죠? 내 배가 네 배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를 가지고 비교했잖아요. 그라는 사람 한 명을 가지고 그는 똑똑한 거냐 아니면 현명한 거냐를 비교한 거예요. 이런 걸 동일물 비교라고 해요. 동일물 비교라고 해요. 그래서 동일물 비교는 단어가 아무리 짧더라도 이하를 쓰지 않고 뭐만 쓰라는 문법이 있어요. 어렵죠. 이건 성문 종합에만 있는 문법이에요. 성문 종합에만. 이게 경원중학교 이 같은 해차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따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문 자체의 선지에 이렇게 똑같이 출제됐는데 거기에서 뭐 클레버도 나오고 클레버로도 나와요. 그러면 학생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고를 수밖에 없도록 출제한 건데 둘 다 맞은 표현이었어요. 하나는 클레버로 써야 됐던 거고 일반 비교급이니까 하나는 동일물 비교급이니까 뭐 클레버로 썼던 거예요. 둘 다 맞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내는 문제들은. 틀리라고 작정을 하고 학교 선생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준비가 안 돼 있고 10년간의 공부가 최적화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영어 교과 과정에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닐 거고 대한민국에서 내신 시험을 보고 그 내신 시험을 기반으로 대학교를 갈 건데 그걸로 최적화가 되지 않은 교과 과정을 끊임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빗나가야 돼요. 부산 가는 차를 타고 광주 가려고 그러면 광주로 가지나요? 처음에는 같은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면서 갈라지게 되잖아요. 부산과 광주 사이가. 학생을 어디로 보낼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울대로 보낼 거냐 하버드로 보낼 거냐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하버드 보내는 차를 태우고 가면 서울에 인서울도 못 간다는 얘기죠. 정확히 교과 과정을 따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최적화를 안 하시잖아요. 자, 그는 deni라는 단어로 출제합니다. 자, 그래머 포인트부터 찍고 넘어갈게요. 자,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enjoy, finish, mind, avoid 여기까지만 배우고 give up, deny, postpone, imagine 이거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거든요. 보통 중학교는 요 정도만 배우고 근데 조금 잘하는 학교들은 같이 출제하죠. give up이라든지 근데 요 deny라는 단어죠. 동명사의 목적으로 practice 연습하다, practice 그다음에 상상하다, imagine 이게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거든요. suggest도 나오죠. 리스크도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동명사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폭이 계속 넓어집니다. 그래서 deny가 동명사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deny가 동명사의 목적을 취하는 동사인데 투부정사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중학생이 이걸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다루는 게 어디까지만 다룬다 설명을 드리면 요 정도까지 잘 다루죠. 좀 심화되는 경우가 stop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stop ing 그럼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요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remember 나오죠. remember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미래 사실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그 다음에 remember 다음에 동명사 쓰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렇게 나오고 이건 remember는 기억하다가 포겟이죠.
forget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린 거고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고 또 try 나오죠. try 투부정사 그럼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 그러면 시험 삼아 뭐뭐 하다. 중학교 교과 과정은 여기까지만 설정이 돼 있고 여기까지만 해도 완벽한 학생이죠. 여기다 좀 더 들어가는 학교들이 리그렛, 후회하다라는 단어 정도까지 나오죠. 리그렛 투부정사,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리그렛 ing,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요 정도까지만 나와요. 요 정도까지만. 그럼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포인트를 더 갔어요. 그래서 출제를 했어요. 학생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deni가 있어요. 그 다음에 refu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 왔고, 이렇게 가르쳐 두 개를 짝 끼워서. 그냥 고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refuse는 거절하다죠. 단어의 뜻이 달라요, 두 개가. deni는 뭐죠? 부인하다죠. 자, 거절하다는 것은 뭐뭐 할 것을 거절하다죠. 엄마 신문을 좀 할래? 두부 좀 사와라. 그럼 아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투부정사. 뭐뭐 할 것을 거절하다. 그래서 미래의 사실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써요. deni는 부인하다. 너 어제 PC방 갔어? 안 갔어? 안 갔는데요? 부인한 거죠. He denied going to PC roo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eni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요. 뭐뭐 했던 것을 부인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세우면 하나도 뭐뭐 했던 것을 부인하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포인트를 안 배웠어. 이 배운 포인트를 안 배웠는데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배운 걸 어떻게 풀어요, 학생이? 나 11개에서 10개는 다 알았어. 근데 요 한 개 안 모르는 것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틀린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정리를 하면 저는 입시의 공식을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들. 자,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나오죠. 근데 입시의 공식은 시험에서는 100점에서 1점을 빼면 99점이 나오지만 입시의 공식에서는 100인데 100명을 선발하는데 한 명이 내가 101등이 됐어. 1이죠. 1. 또 절벽에서 전 뛰는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절벽이 여기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뛰었어요. 1cm가 모자라서 절벽에 이치지 못했어요. 그럼 학생은 이 1cm, 1 때문에 1cm만 더 갔으면 사는 거고 1cm만 더 오면 떨어져. 이게 입시의 공식이에요. 입시의 공식. 내가 입시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의 합격선이잖아요. 여기가 커트라인 합격선. 이 커트라인 합격선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1이 모자라서 못 들어갔어. 그럼 벼랑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재수하면 되겠지. 재수가 쉽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프할 때 준비가 돼서 완벽하게 빵 뛰어서 이 커트라인 선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좀 풍부한 넓고 깊은 공부를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4, 5학년, 5학년부터 공부를 시켜주셔야지만 애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DNA가 좋다고 해서 또 아이가 열심히 하고 성취지향적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해왔던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유아애고 가르치는 학생 선보 왔었는데 중간고사 때 두 과목 다 만점 맞았던 학생이거든요. 이번에 시험 봤는데 중간고사 때 이제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이번 어렵게 냈는데 제일 잘 본 애가 5개 틀렸답니다. 전교생 제일 잘 본 애가 5개 틀렸대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 1개 정도 더 틀린 것 같던데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고 난이도가 한 학교라 하더라도 같은 학기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등급 따고 훌륭한 학생 만들고 기본적으로 대학 잘 나올수록 유리하지 않습니까? 대학이 다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하는 것은 중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책임이고 고등학교 이후에서는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후에서 본인이 열심히 하기 위한 기반은 중학교 때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마스터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부모님의 리스폰시빌리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